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걷고 계신가요? 아마 출퇴근길에 걷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네,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아주 중요한 암호가 바로 그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행복이 TV 100세 88보감에서 발췌한 의학 정보잖아요. 네,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70대 사망률 1위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가진 질환이죠. 뇌경색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건강에 늘 마음에 걸리셨다거나 아니면 그 방대한 건강 정보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 지식을 찾고 계셨던 분이라면 이번 딥다이브가 완벽한 가이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뇌경색이 우리를 완전히 덮치기 전에 우리 몸이 조용히 켜는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해독하는 거죠. 보통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다들 얼굴 한쪽이 마비되고 네, 막 말이 어눌해지는 거. 그런 걸 흔히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가 지목하는 가장 빠르고 민감한 첫 번째 경보 장치는 머리에서 훌쩍 떨어진 곳입니다. 바로 다리라는 거죠. 이게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머리가 아니라 다리를 봐야 할까요? 그 접근법 자체가 뇌혈관 질환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신경학적인 구조 때문인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뇌의 통제 시스템이 철저하게 좌우 교차 지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죠. 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통제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통제한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요. 물리적 거리요. 그러니까 혈류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일종의 배관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심장을 거대한 펌프라고 치고 뇌를 중앙통제실이라고 한다면 다리는 이 시스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말단 기계실인 셈이잖아요. 와,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하고 동시에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가장 늦게 도달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류 압력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랑 심장 중심부로 어떻게든 피를 막 모으려고 고군분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펌프질하기 힘든 극한의 환경인 다리 쪽에서부터 네, 바로 그 다리로 가는 신경신호나 혈류 공급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혈류 부족이라는 물리적 타격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가 무너지기 직전에 필사적으로 보내는 SOS 구조 요청 신호가 바로 다리에서 포착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다리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운동이랑 근력 관련된 오작동이잖아요. 네, 1번이 한쪽 다리 힘 빠짐, 그리고 5번이 원치 않는 다리 떨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피로와의 구분선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등산을 빡세게 하고 와서 다리에 힘이 없다. 이건 당연히 양쪽 다리가 다 뻐근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육 자체의 피로니까요. 근데 이 자료에서 경고하는 뇌경색 신호는 철저하게 비대칭성을 띈다는 점. 이게 흥미롭단 말이죠. 그 비대칭성, 이게 단순한 근골격계 피로랑 중추신경계의 치명적 결함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한쪽만 힘이 빠진다는 거. 뇌경색은 뇌 전체가 아니라 혈관이 막힌 딱 그 특정 부위의 기능만 상실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좌우 교차 지배 원리에 따라서요. 네, 한쪽 뇌의 운동 피질의 산소가 딱 끊기면 그 즉시 반대쪽 다리 근육에만 스위치가 꺼지듯이 힘이 쫙 빠지는 거죠. 평소처럼 계단을 오르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만 체중이 안 실려서 주저앉힐 뻔한다거나 걸음을 내디딜 때 한쪽 무릎만 툭 하고 꺾이는 현상,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근육 문제가 아니라 근육에 명령 내리는 뇌의 전달 체계가 합선된 거네요. 그럼 5번 신호인 다리 떨림도 같은 맥락인 거죠?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다리가 의지랑 상관없이 막 덜덜 떨린다. 이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가요? 맞아요. 우리 뇌는 움직이라는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땐 움직이지 말라는 억제 신호도 같이 보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요? 네. 근데 혈류 저하로 이 미세한 신호 조율에 오류가 나면 근육이 주인을 잃은 것처럼 제멋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몸이 통제가 안 되는 이 낯선 느낌. 이게 뇌혈관의 위기를 알리는 알람이 없네요. 아주 직접적인 알람이죠. 자, 물리적인 오작동 다음으로 볼 영역은 좀 더 복잡합니다. 감각과 인지의 문제인데요.
저는 2번 신호인 감각 이상 파트, 이거 읽고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느낌이 든다. 발바닥에 솜을 깐 것처럼 먹먹하다. 이런 증상들이죠. 보통 이러면 아유 피가 좀 안 통해서 저린가 보다, 아니면 그냥 가벼운 혈액순환 장애증이네, 이렇게 치부하기 십상이잖아요. 그게 진짜 위험한 오해입니다. 솜을 깐 것 같은 그 기묘한 느낌은 단순 혈관 문제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럼 뭐죠? 뇌에 있는 감각 피질의 문제입니다. 뇌에는 온몸에서 올라오는 감각 정보를 해석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아, 거기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면 번역기가 고장 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상적으로 촉각 정보가 올라와도 뇌가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감각적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맨발이라는 팩트를 두꺼운 솜이 덧대어져 있다고 뇌가 스스로 잘못 번역해버리는 거네요. 네, 뇌의 감각 번역기에 심각한 버그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럼 그 연장선상에 있는 3번, 4번 신호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지거나 한쪽 다리가 끌리는 현상 말이죠. 흔히들 나이 들어서 기력이 달려서 그래 하고 넘기시는 증상들이죠. 근데 이게 근력이 떨어져서 발을 못 드는 게 아니라 뇌의 내부 GPS 시스템이 손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참 날카롭습니다. 내부 GPS,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의학용어로는 고유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고유 감각이요? 네, 우리가 눈으로 내 발을 안 봐도 지금 발목이 얼마나 꺾여 있는지, 바닥에서 몇 센티 떨어져 있는지 무의식적으로 아는 능력이거든요. 아, 뇌경색 전조증으로 이 고유 감각의 매핑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뇌는 내 발이 지면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발의 위치는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낮게 깔려 있는 상태인 거군요. 그래서 평지나 아주 얕은 문턱에서도 자꾸 앞코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뇌가 인식하는 위치랑 실제 위치에 오차가 생긴 거네요. 여기서 자유가 아주 기가 막힌 꿀팁을 하나 줍니다. 신발 앞코 확인법이죠? 네, 당장 부모님 신발 밑창, 그중에서도 신발 앞코가 유독 한쪽만 심하게 닳아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유 감각이 떨어져서 한쪽 발을 질질 끌면 걷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니까요. 보행 패턴의 비대칭적 변화를 객관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네요. 임상적으로 아주 유의미합니다. 신발 앞코 한쪽이 무너져 있다면 명백한 뇌의 구조 요청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치명적인 단계, 6번과 7번 신호로 넘어갑니다. 이건 뭐 뇌경색의 최종 경고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6번이 이유 없는 휘청거림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만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이건 직관적으로도 큰일 났다 싶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이석증 같은 단순한 귀질환, 그 어지럼증이랑 헷갈릴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보통 이석증 같은 말초성 어지럼증은 주변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강해요. 고개 돌릴 때 심해지고요. 네, 막 세상이 도는 느낌? 하지만 뇌경색, 특히 균형을 관장하는 손해 쪽에 혈류 이상이 생기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세상에 도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중심축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스펀지 위를 걷는 것처럼 피틀거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걷게 되죠. 아, 운동실조 형태를 띠는 거군요. 맞습니다. 눈을 감든 뜨든 독립적인 균형 유지가 아예 불가능해진다면 손의 뇌경색일 확률이 압도적입니다.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내 중심축이 무너진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7번 신호. 저 이거 읽고 제일 등골이 서늘했거든요. 일과성 허열 발작이죠. TIA라고도 부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귀신같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말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다리 힘이 풀렸는데 한 20분 쉬니까 멀쩡해지는. 사람 심리가 참 무서운 게 이러면 10중 8구 다행이다, 잠깐 피곤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가슴 쓸어내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적색 경보라고 단언합니다. 일과성 허열 발작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만큼 치명적인 오판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혈관을 막고 있던 핏덩어리, 즉 혈전이 운 좋게 일시적으로 흩어지면서 막혔던 피가 잠깐 다시 통한 것뿐입니다. 잠시 뚫린 거다. 중요한 건 그 혈전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인 혈관 내벽 염증이나 좁아진 동맥경화반은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와,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잠시 멈췄을 뿐 폭탄 자체는 제거되지 않았다. 이 비유가 딱이네요. 정확합니다. 찌꺼기가 잠시 떠내려갔을 뿐 찌꺼기를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니까 언제든 다시 막히는 거죠.
통계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인가요? 네,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은 환자 상당수가 48시간 이내에 완전히 혈관이 막히는 대규모의 치명적인 봄경색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48시간 이내요? 몸이 우리에게 혈관을 수리해야 할 마지막 48시간의 유예 기간을 준 건데 안심해버리면 그 유일한 생존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아, 잠깐이라도 마비가 왔다면 멀쩡해졌어도 무조건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48시간의 유예 기간. 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일상에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제안하는 아주 실용적인 3분 자가진단법이 있잖아요. 네, 당장 오늘 집에서 해볼 수 있는 4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팔짱을 낀 채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기. 세 번째, 양쪽 발바닥 감각 비교해보기. 마지막 네 번째가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기입니다. 이 테스트들이 단순해 보여도 작동 원리가 아주 과학적입니다. 특히 저 두 번째, 눈 감고 서 있기는 시각 정보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롬버그 테스트의 원리인데 시각이라는 강력한 보정 장치를 딱 꺼버리는 겁니다. 오직 뇌의 고유 감각이랑 전정기관만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고립시켜서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팔 반동 없이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는 검사나 일직선 걷기 검사도 양쪽 뇌의 미세한 기능적 비대칭성을 시각적으로 단번에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경색 발병 후 막힌 혈관을 뚫어서 뇌세포의 비가역적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단 4시간에 불과하거든요. 증상 인지 시점부터 4시간이면 사실상 증상 발견 즉시 응급실로 뛰어가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는 이런 응급 상황 자체를 아예 안 만드는 거겠죠? 그렇죠. 저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이토록 치명적인 뇌경색의 80%가 예방 가능하다는 통계였어요. 아주 희망적인 수치죠. 결국 좁아지고 망가지는 혈관이라는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바로 혈압인 거고요. 네, 70대 이후 연령대에서 120에 80이라는 목표 혈압을 유지하는 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생명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내벽에 끊임없이 물리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뜻이니까요. 그 상처난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파고들어서 시한폭탄인 동맥경화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혈압이라는 타격을 줄이고 상처에 낄 찌꺼기 자체를 안 만드는 식습관이 필수겠네요. 자료에서 튀김류 줄이라고 하는 것도 트랜스 지방 때문이잖아요. 네, 산화된 기름이 혈관 내피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대신 채소와 오메가3 비중을 늘려서 피를 맑게 하고요.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으로 혈관 탄력 유지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 담배는 혈관 수축시키고 염증 물질 뿜어내는 최악의 타격이라는 점. 흔하고 뻔한 생활습관 교정 같지만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뇌혈관 방어막입니다. 매일 30분 걷고 담배를 끊는 게 내 머릿속 시한폭탄을 매일 조금씩 해체하는 작업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친 방대한 정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입니다. 참 묵직한 문장이죠. 우리는 보통 뇌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나 얼굴 쪽에만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뇌라는 중앙 서버가 무너질 위기일 때 가장 먼 곳에서 일하는 다리라는 센서가 제일 먼저 비상벨을 울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당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시거나 찾아가 배워주세요. 그리고 유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평소와 달리 한쪽 다리를 끄시는지, 신발장 앞코가 달아있는지. 최근 들어 문턱에 자주 걸리시지는 않는지, 요즘 다리 힘은 좀 어떠세요? 라는 당신의 다정한 질문 하나, 관찰 한 번이 누군가의 4시간 골든타임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모든 걸 뇌로 판단하는 이성적이고 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던 그 뇌가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할 때 유일하게 기대는 메신저는 몸 가장 밑바닥에 있는 투박한 두 다리였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핑계로 이 거대하고 정교한 몸의 시스템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절박한 속삭임들을 너무 쉽게 음소거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는 당신의 뇌가 아니라
몸 가장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지적 탐구를 돕는 딥다이버였습니다.